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사를 볼 것 같으면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가 되어 다시 자식을 낳고 그러고는 낳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온몸을 다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식들의 양육을 위해 가진 고생과 힘든 일들을 감내하며 한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삶이고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살아보니 부모님이 재산 한 푼 물려주지 않았더라도 본인들의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자식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앞가림 잘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제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관계 중에 하나이며 서로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가끔은 냉정하게 돌아서게 되고 가뜩이나 없는 집 형제들은 부부들끼리 다툼만 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노후를 책임져 주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국가에서는 이미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돕는 경우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가 되었을 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이 3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와 우울증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크고 작게 겪는다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특히 50대, 60대 분들은 더욱더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우울증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유옥철 한의사 연구팀은 2002년,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03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1824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위험을 로지스틱 회귀법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1824명은 대조군과 비교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우울증 환자는 남성과 비교해 치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남성 우울증 환자는 우울증이 없는 남자보다 약 1.5배 치매 위험이 높았던 반면 여성 우울증 환자는 우울증이 없는 여성보다 약 3배 높았다고 합니다. 여성 우울증이 치매 발병의 위험 인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첫째, 매일 10분 이상 햇볕 쬐기, 둘째, 규칙적 운동, 셋째, 금연, 금주, 넷째, 충분한 숙면 취하기, 다섯째, 자주 웃기, 여섯째, 나만의 취미 만들기 등 우리 일상생활 속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우울증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햇볕 쬐기와 운동은 인간의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증이 발 디딜 틈이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후가 될수록 우울한 기분이 들지 않게 꾸준하게 관리하도록 하세요. 또한 노년 대상으로 가장 기피하고 싶은 질병 중 가장 첫 번째가 치매입니다. 치매는 주변 공동체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 짐이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실제로 구독자 분 중에 치매로 고통받는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는데 본인도 일을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에 극도로 쫓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극도로 긴장되고 안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큰 언니가 제안하여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선택 덕분에 가족 사이에 미안한 감정도 줄고 보살피던 동생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딸도 이런데 며느리는 어떨까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쁜데 나를 모셔라 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지 않으신가요? 나도 싫고 서로 부담이 되실 겁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삶을 이어가는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삶을 유지하는 방법과 친구,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삶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의 의미와 관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족 외에도 커뮤니티와 친구를 통해 가족의 공백을 채우며 가족 밖에서도 독립적이고 협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스스로 정신적, 육체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을 구축해서 노후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70대, 80대 노년분들의 실종 안전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것이 노후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울증과 치매를 꼭 미리 예방을 해야만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 칼럼에서 나온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니 꼭 참고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은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들입니다. 이러한 병들은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혈관의 내부를 좁게 하여 뇌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둘째, 활발하게 두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 문화활동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운동, 라디오 청취, TV 시청 등 정신적인 노력이 동반되는 활동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평소 즐겨 하던 취미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셋째,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조기에 꼭 진료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과거에 비하여 기억력 및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면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세요. 퇴행성 뇌질환 이외에도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뇌질환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위하여 중요합니다. 치매의 일부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증상의 호전이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역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비가역적 치매의 경우 현재까지 치매의 질병 경과를 바꿀 수 있는 치료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인지기능 개선제를 사용하면 치매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매로 인한 심각한 장애에 이르는 기간을 상당 기간 늦추어 줄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치매에 동반되는 우울, 불안, 불면, 짜증, 분노, 의심, 배회 등의 행동심리 증상의 경우 약물로 효과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와 수반된 가족 내의 심리적 변화나 갈등에 대한 중재, 효과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 및 돌봄을 위한 평가와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진료가 꼭 필요로 합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2번째, 노후의 자식들에게 무거운 몸뚱아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내 몸뚱아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맙시다. 사는 건 고행이고 아픈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닌데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본인에게나 자식에게는 상처만 입히게 됩니다. 연명치료 이런 것 안 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내 몸, 내가 건사하지 못하면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자식 없다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노후에 대비할 때 우리의 생각은 자주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에 집중되곤 합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 대신 우리의 노후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로 남지 말자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자식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육체적인 자립을 도모해야 합니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인 자립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육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차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초 체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근력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힘들다고 앉아만 계시지 마세요.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때가 빨리 다가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이야기처럼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 몸은 급속히 노화가 시작됩니다. 하체가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걷기가 불편하여 앉아만 계시고 걷는 것을 소홀히 하면 그때부터 기초 체력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다리와 팔에 힘이 없어져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노후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하여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기초적인 운동을 실천하여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꼭 해야만 합니다. 집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양발 부딪히기 운동, 머리 좌우로 흔드는 도리도리 운동, 양발 자전거 타기 운동, 윗몸 일으키기 운동, 양손 악력기 운동, 아령 운동, 허리 들어올리기 등이 있으며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는 양다리 들어올리기 운동이 있습니다. 양다리 들어올리기 운동은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하니 하루에 30분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가 될수록 중요한 운동이 몸의 균형 잡기 운동입니다. 나이가 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 운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시요령은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매일 10회씩 반복하세요.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있지만 그중 걷기 운동이 제일 좋으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야지만이 기초 체력을 늘리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아라입니다. 늙어서까지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은 없어졌습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서울대학교 오종남 주임 교수는 인생의 목표인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근로소득이 없어진 이후에 30년을 준비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까지의 평균 수명은 52세였습니다. 52년 사는 부모에게 효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평균 수명은 90세 가까이 늘었습니다. 90년 사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자식은 없습니다. 20세기의 삶의 방식은 30년은 부모 밑에서 살고 30년은 부모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은 편히 쉬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회갑 이후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정년퇴임 이후 근로소득이 없어진 다음에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이 21세기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식만을 바라보고 올인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은퇴 이후 30년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기성 세대들을 말초 세대라고도 지칭합니다. 현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한 마지막 세대이고 자식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21세기 부모의 역할은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남은 30년은 악몽이며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식에 대한 투자를 반으로 줄이고 우리 자신에게 나머지 반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우리 세대는 헌신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부모들처럼 효도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노후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바라는 것을 줄여야만 합니다. 노후에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은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보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요? 이스터린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974년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스터린이라는 경제학자가 일본을 조사했습니다. 1974년 일본은 1954년에 비해 국민소득이 무려 7배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더 행복해졌냐는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 즉 돈이 반드시 행복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즉 우리의 행복 지수를 어떻게 늘릴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 지수는 바람분의 이름입니다. 행복 지수를 늘리려면 이루는 것을 늘리거나 바라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루는 것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바라는 것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바라는 것을 줄이는 길이 행복 지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100을 바랐는데 그중 80을 이뤘다면 이 사람의 행복 지수는 80인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당신은 바라는 것보다 이룬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100을 바라는데 120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 분과의 대화를 통해 넘치는 20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라는 것을 줄이고 자신의 생활에 감사하는 것이며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우리 노후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체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돼 독립한 자녀들을 붙잡고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중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소외감으로 우울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늙어가니 우선 에너지와 생동감이 없어져 가고 상황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눈은 더 침침해지고 기억력은 급격히 감퇴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도 너무 빨라 예전과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의 도움이 더없이 필요하고 이제 늙고 쇠약해진 몸과 마음을 자녀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싶지만 내가 자랄 때와는 달리 자녀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후는 황혼의 노을처럼 석양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하루 고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육체적으로 자립하시고 정신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자립하여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참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